북러 혈맹은 피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안보는 장난이 아니죠.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지금 뭐 중동에서 이란 이 전쟁을 하고 있죠. 자, 지금 핵을 포기하냐 안 하냐라는 것과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지끄댕이를 잡았냐 안 잡았냐 뭐 이런 진실 게임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잠시 잊었던 전쟁이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죠. 자, 그런데요, 북한군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요, 추가 참전을 위해서 러시아 국경을 넘었다라는데요. 그 병력 규모가 약 1만 6천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 북한이 얼마나 기술을 이전받는지에 따라서 이 다음에 위협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1만 6천 명이 과연 이 현대전을 습득할 것인가 아니면 총알바지가 될 것인가.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요, 드론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직접 지상군들이 막 싸우고 있는 이제 재래식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죠. 현대전입니다. 드론으로 좌표찍고 폭파하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 1만 6천 명은 그냥 총알바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북한군 주둔지는 이제 성역 없는 타격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의 도박에 미국까지 움직인 것 같은데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안보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 최근 보고서 보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이들이 차디찬 러시아 땅에서 죽음의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요, 이것을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 국제안보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이자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 아래는 대한민국, 위에는 북한. 우리가 위협을 얹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을 위협 요소로 규정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벽한 친미로 돌아서야지만 이 싸잡아서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친중하고 있고 친북하고 있고. 자, 그렇게 분리가 되지 않았을 때 한 세트로 묶여서 위협의 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김정은이가요, 이 동포들을 러시아의 침략 전쟁의 소모품으로 팔아 넘기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무자비한 군사적 옵션 변화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 미국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박이 불러올 처참한 결말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도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파의 스피커로서 왜곡 없는 진실된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 국방부가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군은 이제 정당한 타격 대상이다 라고 말이죠. 자, 미국 펜타곤 반응은 서슬퍼른 칼날과 같습니다. 국방부 부대변인이 명확하게 못을 박았는데요.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는 즉시 그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은 이제 북한을 러시아의 침략에 가담한 실질적인 공동 교전국으로 간주한다 라고 말이죠. 가장 무서운 변화가 뭐냐면요, 무기 사용 제한의 전면 해제입니다. 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크임스 이 미사일로요, 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북한군 집결지를 직접 타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도 함께 가세를 했는데요. 자, 지금 북한군이 있는 곳, 지휘소, 이게 미국의 정찰 위성의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선 타격 좌표에 설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보낸 이 1만 6천 명은요, 현대전의 경험을 쌓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의 정밀 표적이 돼서 사라질 운명이다라는 거죠. 자, 미국이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이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임스 이게 봉인이 해제됐다라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요, 그동안 금지해왔던 러시아 본토
타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허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 결정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에이테크임스가 뭐냐면요. 미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데요. GPS 유도로 오차 범위가 매우 좁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자, 파괴력도 상당한데요. 축구장 수십 개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집속탄부터 지하 벙커까지 뚫을 수 있는 단일 고폭탄까지 다양한 탄두를 장착합니다. 자, 봉인 해제 이게 왜 큰 사건인가 라고 보면요. 미국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한테 미사일을 지원을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영토 공격하는 데는 쓰지 마라 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본토에 갑자기 봤는데 미국의 미사일이야? 그러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직접 러시아 땅을 공격했다라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푸틴이 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싫어가지고 이 제3차 대전이나 핵전쟁으로 확전될 우려가 있으니까 본토 사용은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봉인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러시아 내부의 군사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게 승인해버렸다라는 거죠. 자, 미국이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뭘까? 뭐냐면요. 북한군이요. 러시아에 파병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 니네들이 러시아 땅에 자꾸 이 대가리수 채워주는데 너희들 병사 안전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추가 파병을 막으려는 의도였죠. 그리고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요. 배치된 북한군, 러시아군, 집결지, 탄약고, 지휘소,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하는 우크라이나군 점령지를 방어하기 위함으로 이 미사일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취임 전에 이 봉인이 해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종전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선물을 준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도박을 건 겁니다. 자, 툴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요. 청문회에서 이번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진짜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북한이 드론 전술과 전자전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보다 더 큰 뒷거래를 포착했다라는 거죠.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 잠수함 설계, 첨단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으려고 하는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군에 징집하면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뭐 풀뿌리까지도 김정은 거죠. 돈 안 줍니다. 그거를 다 어떻게 돈 안 줘도 되니까 기술을 받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미국은 현재 중동에서 에픽 퓨리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러시아, 이란, 북한이요 이 사악한 결탁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입장에서 한 놈만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 싸움의 대상을 제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뭉치기 전에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러시아에 대한 기술 제재, 해상 감시를 극대화하고 북한이 피해 대가로 챙기려는 그 어떤 첨단 기술도 북한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지금 해야 되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자, 미국은요 북한군의 참전을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중대한 확전으로 보고 전략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던 패트리어트, 사드, 자산까지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글로벌 방어망을 짜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냐? 3단봉 지어주고 있습니다.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부는요 안보 위기 앞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운운하면서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다분히 고의적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자, 미국은요 실시간 위치 추적 정보를 우크라이나한테 넘기면서 북한군의 소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땅덩거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죠. 그런데 국제 왕따로 전락하면서 지금 이 한미 동맹을 스스로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군 16,000명 파병은요 곧 자살 행위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은 막대하죠. 뭐 중동전에 빠져 있다라고 해서 북한이 에헤라디야 이때다 싶어서 움직인 것 같은데요. 제대로 두드려 맞을 겁니다. 강력한 한미일 안보 공조만이요 지금 김정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도요 이제 우리가 잘 사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은 어딜까에 대한 생각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반일 감정에 매몰돼 가지고요. 일본에 대해서 공조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풀지를 못해서 끙끙 앓고 있는데요. 국민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깨워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김정은이 보낸 1만 6천 명의 청년은요, 현대전의 희생양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 총알바지다라는 거죠. 미국의 에이테크스가요, 북한군 주둔지를 향해서 발사되는 순간 북러 혈맹은 피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안보는 장난이 아니죠. 북한 청년들을 사지로 팔아넘긴 김정은이 그 대가는 미국의 성역 없는 타격으로 돌아올 겁니다. 안보 무능 이재명은 그 다음 차례다 라는 거죠. 김영은 TV였습니다.